예, 장중에 긴급으로 편성하는 시장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은행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문제로 매각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처음에 많이 빠졌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요 은행들이 250억 달러 정도 투입할 것 같다더라. 이런 뉴스 나오면서 반전을 했고, 최종 결과는 11개 은행에서 300억 달러 지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폭락했다가 이제 급반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 자금 지원이 확정이 되면서 일단 적어도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큰 사고가 일단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은근 좀 기대한 건 혹시 UBS하고 합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이제 무산된 걸로 일단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마감하고 나서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하락폭이 되게 재밌죠. 근데 제가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고 카페에도 올린 건데 3월 9일 이후에 이미 연준하고 연방주택융자은행에서 돈을 지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받은 거거든요, 사실상. 지원받는 방식은 뭐 좀 다양한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 이번 받는 거 갖고 해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거. 뭐 당연하죠. 뭐 돈 급한데 배당은 못 하니까. 여기에 또 경영진이 이제 연초 이후에 주식을 좀 매도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알려지면서 시간에선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당장 파산된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의 뉴스는 아니라서 우리 증시에 뭐 영향을 주거나 그 정도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CB 관련된 내용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았는데 0.5%포인트 올렸죠. 라가르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유럽의 은행들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낮추고 내년도 낮췄고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ECB의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하진 않겠구나라는 것도 남겼고,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은행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도 준 걸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해서 다시 0.25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리고 5월에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죠. 오히려 지금 금리를 안 올려버리면 그렇게 미국 은행들이 심각한 건가? 이런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전 같이 1%포인트 연말까지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작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연초에 이제 미국이 한 번 정도 금리 올리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일단 한 번에 이미 올려버린 거고, 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에 금리 올리고 4월부터 이제 CPI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물가가 이제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안 올리고 중단하고 관망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후에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세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잡히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주가 되게 강한데 뭐 일본 반도체 관련된 수출 규제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예, 크리스토퍼 롤랜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 분석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PC와 스마트폰 칩이 이제 재고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재고가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추천한 건 뭐 퀄컴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 그 재고가 최악 넘겼다라고 보도가 나오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응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반응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 관련된 보고서가 오늘 몇 개가 또 세게 나온 게 있다 보니까 거기 어저께 삼성전자 300조 투자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유난히 차트를 되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월요일에 코스닥이 ADR 과매도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난주 말부터 이미 과매도로 내려갔고 코스닥은 조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스피는 80 이하, 코스닥은 75 이하가 과매도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월요일에 과매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보시면은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시도하는 종목이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잘 맞췄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고 내려갈 정도의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를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환율 1320원, 예, 그 선 전후에서 고점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1320원 부근에서 일단은 고점이 나온 것 같이 됐죠. 외환시장도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고,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코스피 2350이 바닥이 돼야 된다, 이번 조정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상단은 2470에서 80 정도, 하단은 2350 정도가 이번 박스권의 양쪽 상하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이제 달러 차트였거든요. 이게 지금 달러 차트에서 코스피를 보는 건데, 달러 차트 기준으로 121선, 이게 해당되는 게 코스피 2350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라면 이번 은행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로 뭐 종료됐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위치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하이닉스 설명을 좀 드렸죠.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거 보여드리면서 하이닉스 설명을 드렸는데, 하이닉스가 달러 기준으로 제가 이제 작대기 근거를 못 그렸는데, 여기 이제 밑이 57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7달러 부근이 12월 올해 연초 각각 저점이 됐던 자리였거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 기준 3% 더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깨고 내려간다라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추가로 하향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저는 만약에 그게 열린다면 2200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어저께 58달러 3센트인가 58.3달러인가 거기서 튕겼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57달러 부근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튕겨 올라갔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예,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코스닥에서 기관 수급인데, 어제까지 17일 연속 팔았거든요. 기관이 17일 연속 매도는 그 2010년도 이후에 6번째로 긴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판 거죠. 근데 이제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매수로 컴백할 때 뭘 사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 금융하고 일반 전기전자 매도인데, 이제 금융하고 일반 전기전자가 에코프로 BM이 업종상 저기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제가 이거 팔면 매수가 넘어갈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게임주,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들어가는 걸 보면 반도체 쪽에 제일 열심히 들어가고 있고요. 제약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도 또 일부 들어가고 있고, 게임주, 디지털 컨텐츠가 이제 게임이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하루만 매수인지 또 오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는 거고, 기관들이 매도만 하다가 이제 먹을 게 생겼네라고 컴백을 했을 때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뭐 단타일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고, 이후에 어느 쪽에 집중이 되는지, 2차 전지 수급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은행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 되게 빨라졌다라는 점,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고, 말 바꾸면 매뉴얼이 생겼다라는 거는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보다 이제는 지수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상 명분이 생겼거든요. 이제부터는 횟수, 제가 가장 베스트하게 보는 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올리고 그냥 끝내는 거. 근데 끝내는 게 걱정스러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CPI가 떨어져서 끝내는 그림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그림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변화가 또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관의 매수가 바뀌는 흐름, 요것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에서 큰 변화, 2차 전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 컴백하면 상승하는 업종이 좀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ADR 바닥에서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는데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관의 컴백은 주도주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전지에서 삼성전자 투자수에 뭐 로봇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휴대폰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는지, 여기서 또 뱅뱅 다시 또 이제 게임,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이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그 크레딧 스위스와 SVB 요 상황을 비유한 거를 제가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SVB는 뭐 5억짜리,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직접 와서 읽으세요. 그래서 그냥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날린 거가 전부냐, 아니면
주식 투자도 하고 돈 빌려준 것도 떼이고 여기에다 세입자는 전부 다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오고 이게 빵빵 다 터진 거죠. 이게 크레딧 스위스가 후자 쪽이고 전자가 SVB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를 제가 비교해 드린 게 있으니까 이제 카페 오셔가고 요 내용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고릴라 리서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장이 아직은 정돈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생기고 또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중요한 자리에서 올렸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또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